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제가 새해 인사에서 2018년 올해 1월에 두 권의 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65 홍콩 캘린더 그리고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365 홍콩 캘린더예요. 이 365 홍콩 캘린더는 한마디로 혼공, 혼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루 하나의 공부 자극, 탁상 달력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홍콩 캘린더가 공부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드리고요. 둘째, 홍콩 캘린더의 내용, 그리고 셋째, 홍콩 캘린더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365 홍콩 캘린더를 책상 위에 올려둔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확실히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덜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서 조금 더 멀어질 것이고, 놀고 싶은 유혹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보자 라는 의지를 더 자주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아침 7시에 등교를 해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저는 학원도 잘 다니지 않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공부했죠. 그리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이 많아서 집에 와서는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에도 폭면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학교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멀리하고 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의지를 불태우며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저의 해답이었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하기 싫은 마음 없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했고요. 제 대학 친구들에게 예외 없이 확인한 점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제 동기들은 다들 수능 기준으로 전국 상위 0.05% 이내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서 더 오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은 책이었어요. 저는 고3 때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력을 자극하는 문구가 많은 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책상 굉장히 비좁잖아요. 학교 교실에 있는 그 비좁은 책상 위에 아무리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시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더라도 그 책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을 때마다, 놀고 싶을 때마다, 집중력이 흐려진다 싶을 때마다 그 책의 여기저기를 조금씩 읽곤 했죠. 이런 저의 행동이 어떤 차이를 낳았을까요? 그 덕분에 저는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슬럼프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1년, 2년 쌓여서 무사히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때 고3 시절 저의 경험을 늘 생각했습니다. 항구에서 배가 정박할 때는 닻을 내리잖아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공부 위에 붙잡아둘 닻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365 홍콩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덜 괴롭게 공부할 수 있다면 1년 뒤 혹은 몇 년 뒤에는 추가로 쌓일 공부량이 얼마나 될까요? 365 홍콩 캘린더를 보신다는 거는 사실 책을 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추가로 쌓일 공부량을 구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65 홍콩 캘린더의 내용이에요. 365 공부 비타민을 바탕으로 원고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365일이 각각 공부가 있는 풍경, 듣다, 쓰다, 생각하다 코너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에 들어오시면은 홍콩 캘린더 출간 안내 공지사항에 이미지를 넣어두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 365 홍콩 캘린더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판사 편집부에서 마련한 보도자료 일부 잠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100번을 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하겠다는 어느 사법시험 합격자의 에피소드를 통해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읽으면서는 공부에 대한 마음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A4 용지 한 장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암기 카드는 어떤 내용이든 공부가 수월해지도록 돕는다. 재즈바를 운영하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영업을 마치고 새벽 3시부터 주방에 앉아 글을 써서 첫 소설을 완성한 이야기.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3, 4년에 한 가지 주제씩 60년을 혼자서 꾸준히 공부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 사법시험을 앞둔 고시생이 교수님이 지나가듯 불러준 참고 논문까지 읽어가며 공부해서 수석 합격한 이야기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 자극을 선사한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365 홍콩 캘린더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든 수험생이든 취업준비생, 직장인, 학부모 등 매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째, 학교, 독서실, 사무실, 그리고 집 책상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곳에 탁상 달력 365 홍콩 캘린더를 올려두세요. 제가 고3 때 비좁은 학교 책상 위지만 꼭 책을 올려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짜의 에피소드를 읽고 오늘 할 일을, 계획한 일을 마치겠노라고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이때 365 홍콩 캘린더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다짐을 명심하세요. 이 홍콩 캘린더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유혹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책상과 공부와 책 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셋째, 공부하다가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 눈 앞에 놓여있는 그 닻을 보십시오. 역시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 책을 펴서 읽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몇 분 혹은 몇 시간들이 쌓이면 나중에 어떤 차이로 바뀔지 상상해보세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마치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요. 주기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의지력이 배터리처럼 떨어지죠. 그래서 책상 위를 떠났다가 또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그렇게 의지력이 떨어져 버린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1년에 혹은 몇 년에 얼마나 될지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요. 이 365 홍콩 캘린더가 여러분들께 효과가 있으셨다면 이렇게 더 열심히 그리고 덜 괴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 독서실을 지키는 수험생,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취업준비생, 혹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연인, 스터디원들, 퇴근 후에 틈틈이 공부하는 직장인 등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분들께 새해 선물, 새학기 선물, 생일 선물로 365 홍콩 캘린더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라는 말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도구이자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네, 어떠십니까? 홍콩 캘린더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신지요? 네이버에서 365 홍콩 캘린더를 지금 검색하시거나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들어오시면 조금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품어온 지 20년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원리와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월 말에 출간될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서문을 쓰다가 그 사실을 문득 깨닫고 저도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렇게 20년이 지나 결국 저는 나름의 답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부 요령들과 수많은 실험 결과들을 정리가 안 된 상자처럼 뒤죽박죽 그냥 한 군데 모은 것이 아니라요. 저 자신과 주위 친구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의 노하우를 관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저는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팟캐스트 방송, 교원 직무연수 촬영했던 강의,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답변, 오프라인 특강 등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부에 있어서는 그 답이 혼자 하는 공부, 즉 혼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소화시킨 뒤에 정리해서 내놓는 작업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신 제가 찾은 이 답이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1월 말에 나올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은 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공부하는 과목과 준비하는 시험, 그리고 지금 몇 살인지, 무엇을 공부하는지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이 공부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한 일종의 맵, 지도라면은요, 365 홍콩 캘린더는 실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실천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5 공부 비타민이 알찬 콘텐츠를 담고 있었지만 형식 면에서는 약간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공부하는 내내 제가 고3 때 한 권의 책을 바라보면서 계속 정신을 차린 것처럼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내내 자극을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형식의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번 365 홍콩 캘린더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으로 공부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 뒤에 365 홍콩 캘린더를 책상 위에 두고 실제로 공부 시간을 확보해 가면 무엇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 1월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직장을 열심히 다녔고 365 공부 비타민을 펴냈고 내 생애 최고의 공부 교원 직무연수를 촬영했고 바로 이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팟캐스트를 만들어 누적 다운로드 70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65 홍콩 캘린더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을 또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SNS에 새해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권 모두 부끄럽지 않게 썼습니다.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계속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